고다층 대비 기판에서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누릴 것으로 보고요. 구글 자체 반도체 바로 TPU를 외부 클라우드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형 사업 모델 전환의 최대 수혜도 보고 있습니다. 다중 적층 기판 본격적으로 내년에 매출 기준 50%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기판 가격을 계속 비싸게 팔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지금 확실히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으로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딱 2배 이상의 수익률의 차이가 났었는데 그 수익률의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역시나 압도적으로 로봇과 바이오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주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로봇주가 10배거를 넘어서 내년에도 주도주의 자리를 잡으려고 벌써부터 시세가 뿜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특정 로봇기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익홀딩스는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죠. 로보티즈 뿐만이 아니라 클로봇, 하이젠 R&M, SPG 다양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골고루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심지어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앞으로 피지컬 AI의 가장 하드웨어적인 최대 수혜주가 로봇주고 실제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 로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 초기 단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선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로봇주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로봇주는 매출이 없다, 적자다, 국내 로봇주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단순히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글로벌 이 메가 트렌드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글로벌 큰 틀의 메가 트렌드 절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가족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 모두한테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만드는 유일한 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 강연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재밌어 하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12월달에는 제가 드디어 단독 강연회를 합니다. 12월달 단독 강연회 11월달에 했던 장소랑 동일한 장소에서 그 서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인바이트 동호회 룸이고요. 신반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고요. 12월 단독 강연회고 12월 27일 토요일 2시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조기 신청하는 거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신청은 끝났고 이제 정상적인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내년 유망한 산업과 기업들도 같이 쭉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당연히 Q&A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단독이니까요. 12월 27일 토요일 단독 강연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정말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하락할 때 다뤄드리는 게 좀 부담이 덜해서 다뤄드리는 거고요. 자꾸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지 마세요. 다른 채널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가서 보시고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투자 아이디어, 이수페타시스를 어떤 투자 전략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들끼리 자체 칩, 주문용 반도체와 HBM의 GPU가 싸우면 싸울수록 그 뒤에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나 인프라 생태계 내에 있는 기업이고 국내 인프라 생태계 내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압도적으로 이수페타시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 대비 거의 40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이수페타시스에 아직 갈 길, 소위 앞날은 창창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역시 저점 대비 거의 이제 7-80%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고점에서 아직도 한 자릿수 9%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만원이 이탈됐고 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를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같이 공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IT 기업은 반도체 소부장이 평균 95%에 달할 정도로 지수 67.9%를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고요. 최고점에서 빠진 것도 평균값이 25%대로 상당히 양호하다. 25%대로 양호하다. 그러니까 고점 영역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9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10만원 선을 지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빠졌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217%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솔브레인이 상당한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거의 7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부진한 게 테크임입니다. 테크임. 빌리언스 캠퍼스에 다뤄드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에 주춤하면서 코미코도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35%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스페타시스 안 다뤄드릴 수가 없는 게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11월 1일부터 12월 4일 오늘 기준으로 누적 순매수 1등이 셀트리온이고 신선하죠. 자, 이거 SK바이오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저 혼자서 SK바이오팜 굉장히 바이오 중에서 펀더멘탈 탄탄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SK바이오팜이 지금 14만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SK바이오팜도 어찌됐든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왔고 외국인 순매수 3등입니다. 3등. 여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주가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관련주가 현대오토에버 상한가 찍었었고요. 자동차 관련주가 상당히 주목을 뒤늦게 받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이익의 개선 효과도 있지만 자동차주들 특히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고 자동차도 소위 말하는 칩, 피지컬 AI의 테스트베드로 상당히 부각받을 것이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갖고 있죠. 역시나 오늘 다뤄드릴 이수페타시스가 외국인 순매수 11월 달부터 12월 4일 오늘 기준으로 1등입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연초 대비 390% 오른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외국인은 좋게 보고 외국인 순매수 2등입니다. 2등. 안 다뤄드릴 수가 없죠.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누적 조회수로 여전히 1등인 게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좀 많이 구독자분들이 봐주셔서 기존 이수페타시스 영상 기록 꼭 깨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수페타시스, 한투, 키움 메리츠, SK, 신한, DS, 유안타, 하나, NHK, BNK, DB, 상상인,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구글의 자체 AI 칩,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가 안정적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거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칩을 메타도 받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다양한 빅테크들이 구글의 TPU 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를 구글 데이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하려다가 TPU를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메타가 구글 TPU 칩을 직접적으로 쓸 경우엔 그게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메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빅테크들이 구글의 TPU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게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 엄청나게 구글의 GPU보다 전력을 덜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도 구글의 TPU가 훨씬 쌉니다. 성능은 앞으로 AI 학습에서 연산 추론으로 가는데 최적화된 맞춤형 칩이기 때문에 TPU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 거죠. 같이 병용해서 쓸 거지만 TPU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최대 수혜는 기판 업체인 구글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수요는 견조한데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 WS, TTN, 그죠? 빅토리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다중적층적으로만 늘리고 일반 AI 데이터 센터 즉 다중적층이 적용되지 않은 기판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적층 적용 기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기판도 필요한데 일반 기판 쪽에서 여전히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네트워크 통신 장비 쪽에 800기가 고대역 스위치가 작년 말부터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물량이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칩 쪽에서도 Q 400기가에서 800기가로 바뀌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세 번째, 건설 중인 5공장이 오히려 내년이 아니라 27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공급의 타이틀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은 30% 하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수페타시스조차도 1공장에서 4공장이 병목되는 공정을 보완하는 수준 정도의 제한적인 공급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판업체들의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 TTM, WS, GC, 빅토리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은 언제까지?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판가, 기판의 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요인, 다중적층 기판은 2배 이상 더 비싸집니다.
공급이 쇼티지 나니까 판가가 계속 올라가는 두 가지 현상이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중국 법인도 매출이 30%씩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0%씩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법인이 쓰는 중다층 기판, 중다층이라고 하는 거는 15층에서 20층 초반인데요. 이 중다층 기판 역시도 일반 서버나 산업용에 쓰이고 있는데 AI 서버 수요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중다층 MLB 기판을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어서 여기도 수급이 타이트해서 심지어 중다층 MLB 기판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중국 법인 가동률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최대 캐파, 최대 가동률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법인 캐파 증설은 당연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800기가 이상의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스위치, 그 고다층 캐파 증설이 당연히 이 수파시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앱 기판은 공급을 전혀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법인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중다층 MLB 기판 역시도 가격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글 관련된 최근에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제미나이 3가 오픈 AI의 챗 GPT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고 오픈 AI조차 제미나이한테 지금 주도권을 뺏겼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절치부심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저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제미나이 3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지금 3등에서 1등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구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주도권을 구글이 엔비디아로부터 뺏을 거란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구글에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의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에 구글에 대한 투자도 늘렸고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구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구글의 원래 평균 밸류에이션은 25배 정도 수준인데 30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사 데이터 센터 확충 속도가 가속화되고 내년부터 구글이 이 TPU라고 하는 AI 자체칩 외부 판매를 본격화할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가 국내 구글 관련주로 최대 수혜주임에 분명합니다. 구글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또는 가속기 확보 전략에서 자체 TPU를 더 많이 포지셔닝을 키우고 TPU를 활용해서 경쟁 빅테크사들의 TPU 전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앞으로 장기 실적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오히려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뒷받침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비싸다가 아니라 구글과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장기 실적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 이게 이수페타시스의 장기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져올 것이다랍니다. 이수페타시스 본사의 매출은 이제 9,700억대에서 내년에 1조 2,600억의 그림을 보고요. 중국 법인 역시도 올해 2,300억대에서 내년에 3,000억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역시도 내년에 250억으로 소폭 성장하는 그림. OP 마진은 드디어 내년에 21%, 27년에 역대급 OP 마진인 22%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B, 기판 기준으로 TPU, 구글의 TPU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 TPU 중심으로 기판이 초고다층, 적층 기판이 가격과 물량이 모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내년에 TPU 출하 전망이 시장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추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미나이 3, 나노바나나 등 구글의 자체 AI 서비스가 성장하는 초입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토큰 사용량이 급격히 확대되면 구글의 캐파 가이던스를 연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상향 조정하고 구글의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보다 내년 캐파 가이던스 증가폭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는 이제 구글 사내 인프라를 넘어서 앞으로 구글의 확장형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글은 엔트로피크 100만 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추가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구글의 TPU는 계단식으로 수요 증가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ML 기판의 최대 수혜는 이수페타시스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미 구글의 TPU 7세대 신규 공급이 연초 계획 대비 2배 이상 공급량이 늘어났습니다. TPU 100만 개 출하 기준으로 약 1,000억 이상의 신규 추가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차세대 학습용 TPU부터 본격적으로 다중적층 MLB 기판이 적용됩니다.
구조적으로 판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섰고 추가적으로 실적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PU 기반으로 PQ가 모두 동시 확대되는 초입 국면으로 보고요. TPU 밸류체인 내에서 역시나 차별적인 투자 우위를 지속적으로 26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 캐파 증설이 완료된 게 올해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양산 물량이 늘어나고 온기로 반영되는 거는 최소한 30% 캐파 증설분에 대한 거는 내년 1위부터가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다층 MLB 공정의 일부 병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목 때문에 매출과 수익성이 다소 지연된데 다시 급격한 매출과 수익성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요.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수혜주도 되죠. 인프라 투자 지속 가운데 TPU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든 역시나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 확대의 최대 국내 수혜주로 이수페타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800기가 중심의 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가속화에도 이수페타시스가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TPU와 네트워크 기판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평균 판가 상승의 최대 수혜주다. PQ가 최소한 내년까지도 모두 좋아지는 국면이다. 는 CCL 구리 적층판 바로 두산이 하는 거죠. 유리섬유 이거 포함해서 기판 밸류체인 중에 가장 쇼티지가 심한 게 바로 MLB입니다. 세 번째, 기판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이수페타시스의 강력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네, 드디어 내년부터 적층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판의 공급 단가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다중 적층, 두 번째가 HDI입니다. 신규 기술 다중 적층 기판이 기존 MLB 기판의 2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강력한 경쟁사 TTM, GC, WS, 셰넌, 빅토리 모두 증설을 다중 적층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다중 적층 기술이 적용된 기판의 매출은 5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공장을 넘어서 6공장에 대한 선제적 증설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로부터. 미국 내에서 소재 탈중국 흐름은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기판의 최대 화두는 적층이 아니고 적층입니다. 고객사들은 고다층화, 이종결합, HDI 기술 접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다층화, 다중적층, HDI 이 모든 것들을 대응 가능한 비중국 제조사는 이수페타시스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속기와 네트워크, 서버 장비 고객사들 모두 800기가 신규 인프라 투자 설비,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가격도 비싸지고 기판에 대한 공급도 통신 네트워크 쪽에서도 물량이 당연히 늘어나고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5공장 완공하고 6공장 증설이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 예상보다 늦어지면 오히려 공급은 더 타이트해지고 쇼티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판가 상승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의 증가에 따른 부분까지 합산해서입니다. 총 3단계 증설을 통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기존의 650억에서 월 850억 캐파가 되고요. 내년 2분기가 되면 월 950억 캐파가 되고 27년도 2분기가 되면 월 1250억에서 1350억 캐파가 되고 이 중에 50% 이상은 다중 적층 기판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판가 역시도 작년 1분기 때 평방미터당 361만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41만까지 늘어났고요. 내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500만 이상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칩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기판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신호층과 전력층을 분리 설계하고 신호 간섭을 줄여야 되고 발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징이 바로 다중 적층 공법이 적용된 기판입니다. 공정 단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상승하고 공정의 부하가 발생합니다. 고난이도 제품의 수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다중 적층 기법이 또는 HDI 기법이 추가된 MLB 기판은 이수페타시스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 기준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50% 이상이 다중 적층 기판이 적용된 기판이니까 숫자로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판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기판 층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판이 이수페타시스 초고다층 같은 경우는 이제 44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 평균 수주 금액은 이수페타시스 3분기 누적으로 856억까지 증가했고 내년 초만 되면 월 평균 수주 금액이 1000억대는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적층 역시도 지금 샘플 비중이 39%까지고요. 3분기 기준. 다중적층 내년 2분기만 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MLB는 평균 판가가 약 450만 원이었다면 다중적층 MLB는 100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중적층 MLB의 수율 역시도 80% 중반을 초과하면서 내년 1분기면 거의 90% 이상의 풀가동 체제로 다중적층 MLB 기판도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는 2032년까지도 25%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27년까지는 40% 이상 보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구글은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점유율이 아직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0%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4층까지 나왔고요. 공정부하가 이 다중적층 때문에 3, 4배가 증가하고요. 도금 역시 2배, 외층 3배, 매꿈 3배 역시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가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고요. 가동률 역시도 실질적인 풀캐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토큰 수가 1300조 개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구글의 PCB 관련돼서 점유율 이수페타시스가 역시나 1등입니다. 구글의 이제 TPU 7, 메타의 자체 칩, 오픈AI의 자체 칩,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어제 발표가 나왔었죠. 이수페타시스 단계적 3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증설에 따른 캐파 매출이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32%까지 올라왔고요. 이수페타시스 국민연금이 11% 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분 5% 이상 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판업체 심텍이 내년 기준 22배고요. 대덕전자가 내년 기준 20배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내년 기준 40배, 그리고 27년 기준 35배인데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 메타, 글로벌 빅테크, 구글, 엔비디아 앞으로 추가적으로 메타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증 받아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할증 받는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천억대, 27년에 4천억대, 영업이익의 앞자리가 계속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 물량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점 영역에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는 여전히 1조 순매수 중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자, 삼성전기 최근에 기관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상당히 사고 있고 삼성전기 역시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랑 유튜브에서 분명히 다뤄드렸습니다. 두산 최근에 주가 주춤하지만 여기도 기관의 고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이수페타시스 엄청나게 진짜 최바닥권 2만원대에서 60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성장세,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대 실적에 대한 갱신은 25년이 아니라 26년이 아니라 27년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연간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서 계속 실적이 앞으로도 역대급을 찍을 것이다. 저는 일단은 13만 1000원 요 1차 지지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1차 지지선이 깨지면 요 11만 원대 2차 지지선까지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치도록 조정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고점 영역이지만 거래 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고점 영역에 있고요. 지금 삼성전기도 꾸준히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인프라는 올해도 역대급인데 올해를 초과하는 내년에 최대 캐파 증설 사이클을 보고 있고요. 증가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다층 MLB 기판에서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이수페타시스가 누릴 것으로 보고요. 구글 자체 반도체 바로 TPU를 외부 클라우드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형 사업 모델 전환의 최대 수혜도 이수페타시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적층 기판 본격적으로 내년에 매출 기준 50%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역시나 기판 가격을 계속 비싸게 팔 수 있다. 마지막 5번째, 빅테크 고객사가 기존의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비중이 올라갔죠. 메타까지 정말로 다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의 공급 병목을 해소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공급이었다면 캐파 증설을 통해서 외형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2월달 제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렸습니다. 영상 올리는 거 골고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훨씬 더 또 주가 부담이 없는 폭풍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